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1년 전에 이제 호치민으로 입국한 38살 남성입니다. 38살이면 한국에서는 젊은 나이가 맞나요? 아니죠. 이제는 저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죠. 아, 그런가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42세?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보다는 조금 좀 더 어린 나이죠. 네. 젊은 나이에요. 근데 베트남에 있어 보면 베트남은 사실은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의 층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유독 베트남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층도 보게 되면 거의 뭐 50대 전후로 해서 60대이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의외로 이제 일을 하러 오시는 분 말고는 젊은 분이 베트남에 잘 안 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베트남에 왔는데 뭐 때문에 왔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4년 정도 만났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래 못 만나다 보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사업체가 좀 잘 안 돼서 겸사겸사 다 정리하고 오게 된 케이스죠. 아,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장사를 했어요. 음. 마지막 장사는 이제 자동차 튜닝,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 썬팅. 처음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네네네. 아예 개인 처음부터 개인 사업을 계속 했었네요. 호치민의 여자친구를 4년 만났다고 했는데 네, 넘었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해외여행 많이 다녔는데 네. 여행으로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연락처를 받고 예, 꾸준히 연락만 하다가 네. 첫 만나게 된 계기가 4년 전에 그때가 처음 다낭이었어요. 첫 데이트가. 다낭에서 같이 여행 와서 사귀기를 하고 그 연애를 그때부터 시작했죠. 여자친구는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고향이? 달랏 분이에요. 달랏 사람이고 처음 만난 거는 호치민이고 처음 만난 거는 이제 하노이. 하노이에서 네. 하노이에서 만나서 달랏 사람인데 하노이에서 만나고. 첫 데이트를 다낭에서 하고 지금 여자친구가 직장이 호치민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호치민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 일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여친이 호치민에 있는 거고. 만난 과정을 물어봐도 돼요? 어떻게 만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패키지로 안 오고 맞아요. 어떻게 와요? 그냥 개인 자유여행으로 오죠. 자유여행으로 많이 오잖아요. 베트남에 한 몇 번 정도 왔었어요? 만나게 된 게 3회째. 제일 처음은 어디로 입국했어요? 베트남 중에서. 다낭, 음. 하노이. 근데 호치민은 너무 여행으로 가기는 혼자서 가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노이로 좀 많이 갔죠. 하노이가 좋은 게 있어요? 싸니까요. 혼자 자유여행인데 개인 여행인데 네. 혼자 배낭여행인데 뭐 비싼 데 갈 수는 없고. 근데 또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노이 그냥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데가 있어요. 그냥 콧바람스러 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 불매운동이랑 또 겹쳐가지고 원래는 일본을 자주 갔어요. 겹쳐서 겸사겸사 오게 된 거죠. 아, 하노이 쪽으로. 네. 그러면 하노이에서 만난 거는 어떻게 만났어요? 여행하다가 한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 제가 베트남어로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는데 도움 좀 받으려고 말을 꺼냈다가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아, 그때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래도 그때도 짧게 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다 3박 4일 여행으로. 3박 4일 여행으로 왔다가 3박 5일이나 3박 4일이나.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국 가서도 꾸준히 연락을 네. 하고. 그럼 메신저는 뭐를 통해서 했어요? 카톡이죠. 카톡 있었었구나.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네. 한국어 어느 정도 해요, 여친이? 중상급 이상이에요. 오, 잘해요. 혹시 토픽 시험 자격증도 있어요? 네, 3급인가 4급인가 잘 모르겠네요. 3급, 4급. 4급 정도면은 상당히 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사귀어야겠다. 뭐 그때 만나자마자 사귄 건 네, 아니잖아요. 아니죠. 3박 4일 너무 짧기도 하고. 그 다음 언제 들어왔어요? 그 후로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네. 어디로? 다낭으로. 다낭으로. 네, 그때 첫 데이트죠.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때도 짧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요, 그때는 작정하고 왔어요. 6박 7일로. 일주일 정도? 네. 그때 여친하고 계속 이제 지냈던 거고.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젊은 나이고 한국에서도 결혼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 왜 이제 베트남에 와서 그 친구하고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부모님까지 다 인사드렸고.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여친이?
아니요, 저랑 만날 때는 뭐 간 적이 없는데 그 전에는 여행으로 온 적이 있어요. 여행으로 간 적이 있고 왜 이 친구랑 사귀어보고 결혼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그냥 좋은 감정 만들려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오래 만나니까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좋대요? 말로 표현하기 이게 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일단은 가정적이다. 가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집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지금은 저도 약간 소외감 느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중 미래를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괜찮은 것 것 같다. 같다. 그러면 항상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네. 가족을 자주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자기가 돈을 벌더라도 가족에게 이제 부양을 하려고 하고 네네, 그런 그렇죠. 게 있네요. 그러면 여친 가족들은 다 달라서 있어요? 네, 달라서 계세요. 다낭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들어왔어요? 무덤에도 거의 3개월이었죠? 그때 다낭으로? 바빠서 못 오니까. 아니요, 그때는 호치민으로 왔어요. 호치민에 네, 그때 일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여자친구가 일하고 여친이 호치민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호치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여친은? 지금은 바꿨는데 계속 오랫동안 한국계 회사 삼성 협력업체. 삼성 협력업체에서 일을 했었고 네, 사무직으로. 그러면 한국 사람의 정서나 한국 사람들을 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네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때문에 나이가 너무 먹었어요, 여자친구가. 이게 제일 커요, 솔직히. 그러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를 했는데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그 친구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계속 사귀고 있는 상태고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온 건 언제 들어왔어요? 약 1년 됐어요, 12개월 정도? 그럼 그때 한창 코로나 시기 때죠? 네. 힘겹게 들어왔겠네요. 네, 그때 사업 정리하고 한국도 비슷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네. 다 정리하고 사업자 만들고 법인 세우고 응. 여기 들어왔죠. 처음에 완전 눌러 살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사실은 법인을 만들었지만 코로나 기간이라서 어떤 일을 네, 할 한 수는 거는 없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뭐 돈을 쓰기만 네, 했겠네요. 마이너스. 돈도 제법 많이 썼겠다 그죠 그동안. 그래도 다행인 게 여자친구가 자가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집이 있어요? 네, 열심히 살아서. 우와 호치민에 집 있으면 엄청 부자라고 대신에 들었는데. 로컬이에요, 로컬. 로컬에 네, 로컬 안에. 조그만한 집이. 네네. 와 그래도 대단하다. 그거만 아껴도 전 다행인 거죠. 여친이 지금 몇 살인데요? 30살이. 30살인데 집을 살 정도로. 우와 사실은 베트남에서 돈 벌어가 집 사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집을 샀대요? 부모님이 도와줘서? 반은 도와주셨대. 부모님이 반은 도와주시고 부모님도 못 사시는 건 아니시네. 네네네네. 반 도와주고 자기가 벌은 돈 합쳐가지고 조그만한 집이 있고 그러면 잠시 다낭에 놀러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대산이를 알아가지고 네, 그렇죠. 잠시 놀러와 있는 거고 거기 호치민에서 거의 살 때는 집세는 안 나가고 여친의 집에 얹혀가지고 살고 있네요. 그렇죠.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에서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지금 올해 38? 네. 38이면 요즘은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다 장가 갔어요? 아니요, 한 50%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한 반 정도 안 갔죠. 지금 그게 한국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 보려고 네. 생각 중이잖아요. 네. 여친을 데리고 한국 갈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죠. 갈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기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을 여기 찾고 네, 살 거고요. 혹시 여기에서 일을 찾지 못하면 한국으로 같이 가서 네. 살 수도 있네요. 네네. 그것도 여자친구 동의를 했어요. 근데 진짜 착하다. 근데 내가 여기 있어 보면 착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네. 오래 사귄 남친도 없으면은 딴 남친을 사귀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자주 오지 않는 남친을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괜찮은 여성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친만 일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종민 씨는 이제 일이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죠? 생각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저만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음. 뭐 음식점이든 뭐든. 로컬 가격도 너무 떨어졌어요. 음식값도 그렇고 대신에 부동산 같은 건 떨어지지 않고 섣불리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가를 한다는 게 아직까진. 제 생각에도 지금 시기도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로컬을 상대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려고 조그만한 이제 가게나 이런 걸 열더라도 호치민은 더 사실 새가 장난이 아닐 거고 다낭도 여기 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돈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벌어들이는 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벌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낭에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한국 분들이 이렇게 접점이 있는 곳에 가게를 하든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산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섣불리 사업을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으니까 여기 다낭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갔어요.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예, 옛날에 와봤어 알죠? 네, 와서 한국 알죠. 사람 진짜 네, 많았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 많은 동네 판만동 근처에도 네. 돌아다녀 봤죠. 네.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 어때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거의 90% 이상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시 그쵸. 한국으로 돌아갔고 가게들도 너무 썰렁하죠. 네. 가게 거의 다 닫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을 찾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행업이 옛날만큼 되진 않더라도 또 다시 들어오신다는 분들도 많고 패키지 상품도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이드도 필요해요. 한국 가이드가. 가이드도 괜찮고 아니면 여행 시장에 또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비자가 쉽지 않아서 아마 여기 다낭이 괜찮아지면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들도 지금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민 씨는 그 비자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나중에 결혼 비자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안전한 비자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일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여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한국말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간 로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약간 고소득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나가셨던 분이 들어오기가 쉽지도 않아요. 네, 지금 좀 어려웠어요. 금방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사업하기도 또 취직하기도 나가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들어오기가 애매한 상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종민 씨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취직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베트남을 좀 더 알고 지금 온 지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으로 와서 베트남을 안다.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 아무리 많이 왔어도 뭐 20번, 30번을 왔어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살아봐야 네. 진짜 이래 뼛속 깊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맞은편에 대상이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계속 이렇게 하고 네가 몇 개월 살았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이제 4개월이 있어놓고 좀 더 살아보고 좀 더 베트남을 알고 나서 이제 같이 여친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안에 좀 힘든 기간도 많았었죠. 도시 봉쇄, 호치민에 도시 봉쇄 당해서 집 밖으로 거의 3개월 동안은 나오지 못했고요. 그 후로도 거의 통행증이 있어야 다닐 만큼 또 봉쇄를 했었고 그 시기를 다 겪었죠, 같이. 호치민에서는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서 이제 한국으로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여기는 사람 살 때가 아니다. 그 기간 때는 그러면서 돌아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풀리고 나서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호치민하고 다낭 이렇게 다낭 온 지도 며칠 됐잖아요. 네. 또 지금 제가 분위기는 어때요? 한 달 전? 2달 전이구나. 2달 전에 한국 잠시 갔다 왔어요. 그때 한국 2달 전에 한국이랑 다낭이랑 비교하면 좀 다낭이 더 코로나에 대해서는 완전 엔데믹?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별로 신경 안 근데 쓰죠.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잖아요. 마스크 쓰든 안 쓰든 네. 별로 뭐라 하지도 않고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썼는데 그렇게 뭐 간섭받는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럼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실내에 들어가도 마스크를 쓰는데 네네. 여기는 실내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다 빼. 다 빼요. 그러니까 실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네. 먹을 때 빼고는 약간 마스크를 쓴다고 들었어요. 네. 내가 한국에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식당 오면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맞아요. 카페에 오면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그냥 오히려 실외에서는 오픈해도 되고 실내에서는 좀 네.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실내에 들어오면 오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좀 프리하게 지내고 이제는 코로나 전혀 상관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갈 때 움직일 때 네. 그럼 또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갈 때가 또 문제예요. 지금 비행기도 이제 호치민이 있으면 직항이 많이 있는데 다낭은 아직 직항이 네. 많이 없어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직항도 많이 생기고 PCR이나 이런 검사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야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 달 정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베트남에서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있어요. 당장 앞에는 일을 찾아야 돼서 그렇지만 약간 내가 여기 있게 된다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여건이나 조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쪽부터 남쪽 끝까지 한번 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오토바이 여행을 혼자서. 혼자서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일 길게 가본 거리는 한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가봤어요?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왕복 1시간 정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회도 별로 없었다 그죠? 그럼 지금 호치민에서는 교통수단은 뭐예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네네. 와 어마무시한데 그거. 집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여기 오니까 이거는 그냥 고속도로예요. 너무 쉽죠? 호치민은 정말 와 나 엄두가 안 나던데 내가 여기 오토바이를 한 4년 5년 타고 있어요. 그래도 호치민 가면 오토바이 빌릴 생각 안 해요. 딴 도시 가면 뭐 달랏이나 푸꾸옥이나 뭐 나짱 가면 오토바이를 무조건 빌려요. 근데 호치민 가면 빌릴 생각 안 해. 또 처음은 그랬어요.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괜찮아요. 네. 근데 매연도 엄청나잖아요. 네네. 한번 갔다 오면은 눈에 매연이 그죠. 가득해요. 약간 가리지 않은 부분에는 네네네. 다 먼지가 네, 쌓여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 다낭은 쾌적한 도시예요. 네. 완전. 정말 완전 쾌적한 도시지. 그리고 지금 사람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에도 이 비슷했었어요. 날씨도 좋고 우기 빼면은 날씨 다 괜찮아. 여기 우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우기는 겨울이에요, 겨울. 10월, 10일, 12일, 1월 정도까지. 그렇게 한 넉 달 정도. 겨울에 오히려 비가 내리니까 약간 춥고. 네. 그거 빼고는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2, 3, 4월이 시원하기도 하고. 제일 좋을 때고. 날씨도 좋고 비도 많이 안 오고. 근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요. 6월 되면 여기 더워서 약간 낮에는 안 다녀야지. 집에 처박혀 있으면 돼요. 어쨌든 이게 젊은 나이에 이제 베트남을 자신의 여친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결혼할 상대 때문에 도전하는 거지만 뒤에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좀 행운이 따르고 잘 되어서 베트남에 있는 건실한 한국 사업가 정도 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